올해 뭐 책 20권 읽기, 주 3회 운동하기, 매달 50만 원 저축하기, 이런 목표는요 99%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생사는 어른이 다니입니다. 제가 6년간 창업자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갓생사는 사람들,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매년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계속 잊어버리고 또 달성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유는요. 너무 목표를 막연하게 높게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 그대로 2026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실행 가능한 새해 목표 세우는 방법 공유드릴게요. 새해가 되면 의욕 넘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이번에는 진짜 달라지고 싶은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년 12월 31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치트키, 일생고공표 작성하기입니다.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이번 생에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나요? 솔직히 이 질문은 너무 철학적이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10대, 20대 통틀어서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경험하고 시행착오 겪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30대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일생고공표입니다. 일생고공표는 내가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놓는 리스트인데요. 저는 노션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일 커리어 영역,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면서 살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사랑 영역. 내가 누구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 친구,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가. 저는 제가 죽을 때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 눈을 감을 때 사랑하는 손자, 손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사랑받고 또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소울메이트 만나서 친구처럼 베프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자유 영역. 어떤 몸과 마음 상태로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가? 90살까지 사는데 아프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는 건강하게 진짜 90살이 되어도 운동하는 삶 살고 싶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살고 싶어. 여기서 요 포인트는요. 막연하게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완전 성공해서 100억 벌 거야.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일생 고공표는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설계를 해서 눈앞에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대의 연봉 받기가 아니라 30대 후반에 제주도에서 카페 겸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창작하면서 살기. 40대 초반에 서울에 한옥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기. 나의 성장 파트너와 함께 열도하고 재밌는 것 성취하면서 살기. 이 3가지 영역으로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요 10년 단위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방향성을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10대,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얼추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후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60대, 70대, 8, 90대는 진짜 막연해져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이제 무언가를 성취할까 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60대, 70대 이때는 목표를 억지로 짜내지 말고요. 상태 문장으로 바꾸면 쉬워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식은 이건데요. 나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건강한 상태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살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보는 거죠.
이건 직업이 달라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든 적용되는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생고공표는요, 내가 뭘 할지 계획하는 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 설계하는 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인생이요,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직업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설정한 방향성이에요. 생각보다 요거 작성하다 보면요,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힘들 때마다 이 일생고공표를 꺼내보면서 그래, 내가 5년 전에 이렇게 내 인생을 이미 설정했었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건지 결정했었지 하면서 점검해보는 보물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년 실행 계획표인데요. 10년 실행표는요, 우리가 일생고공표를 10년 단위로 짰다면 이번에는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 10년까지의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일생고공표에서 최종 목적지와 방향성을 정했다면 이제는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을 그리는 거죠. 2025년에 현재 내가 몇 살인지 연도에 따른 나이를 먼저 적어주고요. 일, 커리어, 관계, 건강, 자유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걸 순차가 아니라 역순으로 작성을 하면 더 좋은데요. 이제 2035년에 내가 몇 살인지 적어보고 2035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싶은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다니간 그때쯤에는 100만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한 8살쯤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또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책을 2-3권 쓰고 싶어요. 그리고 한 탄탄한 근력을 만들고 싶고요. 이렇게 10년으로 내가 계획을 해두면은 2034년, 32년, 30년, 28년, 26년 지금 무얼 해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2036년에 책을 2-3권 쓰려면은 적어도 2028년부터는 출간을 해야겠다. 이렇게 실행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걸 매년 연말에 꺼내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2026년에 내가 계획했던 거 10가지, 20가지였는데 한 어느 정도 달성했네? 그리고 이거 내 방향성과 지금 맞나? 내가 얼만큼 잘 돼가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 10년 실행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돼요. 세 번째는요, 1년 계획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10년 로드맵에서 2026년 내년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2026년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올해 테마를 정하라고 했죠. 저는 2026년의 테마를 실행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2025년은 탐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탐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것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기별로, 월별로 쪼개는 거예요. 먼저 1분기에는 어른이다니 새롭게 시작하기, 내가 리브랜딩하기, 관계에서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 옆에 두기,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 만나기, 그리고 건강은 러닝 해서 꾸준히 탄력 있는 몸매 유지하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분기별, 월별로 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365일 계획만 세우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큰 그림, 분기별, 중간 목표, 이번 달 실행할 정도만 세워두면요, 매달 체크해보면서 나 이번 달 뭐 했지? 다음 달은 뭐 해야 되지?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계획 달성률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0%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생고공표, 10년 실행계획표, 그리고 1년 계획표. 뭔가 신선하지 않나요? 그런데 관건은요,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목표 거창하게 세우는데 올해 뭐 책 20권 읽기, 주 3회 운동하기, 매달 50만 원 저축하기, 이런 목표는요 99%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결과잖아요. 그런데 목표 달성은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시스템입니다. 의지에 의존하는 목표는 실패하기 쉽고요. 시스템에 의존하는 습관은 성공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제 목표가 유튜브 주 2회 업로드. 그러면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요 무조건 기획해야 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촬영 2편.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편집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업로드 해야 돼요.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두니까 나 컨텐츠 2번 올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오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이 목표가 시스템이 됩니다. 영어 공부, 다이어트, 헬스 이런 목표 늘 세우잖아요. 그런데 나 영어 공부 매일 할 거야가 아니라 나 출근길에 팟캐스트, 유튜브 한 편 들을 거야. 이거 듣는 시스템으로 만들 거야. 매일 원고 쓰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 10분 일기 3줄 쓸 거야. 이렇게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더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혼자 하면 99%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물론 의지가 강한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만의 챌린지 메이트를 만들어요. 제가 2021년도부터 굿모닝 단이라고 미라클 모닝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자기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인증샷을 올리고요. 못하면 커피 쿠폰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자분들이 긍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하던 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강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다 보니까 정말 1년에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 특히 경제, 경영, 브랜딩, 컨텐츠 처음에 읽어야 될 실무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응원하는 멤버가 생기니까요. 내가 혼자 의지를 계속 다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약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익명 단톡방에 가서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가 태그를 올려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해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실행력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한 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막 베프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의외로 방향성과 목표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시너지를 내기 쉽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 일생 고공표로 북극성부터 정하고 10년 실행표로 로드맵 만들고 1년 계획표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의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으로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항상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또 너무 완벽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년 크게 그리되 작게 실행하고요. 자주 리셋하고 또 꾸준히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다가올 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일생 고공표, 10년 실행표, 1년 계획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의미 있는 연말 꾹꾹 채워서 보내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갓생 사는 어른이 다니었습니다.